자, 그럼 이번 시간은 642페이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사원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이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이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원이 입사하면은 사원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급여 지급일 날에 급여 자료 입력을 통해서 급여 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급여 신고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매달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세금 떼는 거 있잖아요. 세금 떼는 거는 간이 세액표에 근거해서 대강 계산한 세금이었잖아요. 예,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세금 계산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메뉴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예요. 자, 그다음 공지사항 뜨는데 이건 무시하세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그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교재 64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연말정산 입력 공통사례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 볼게요. 회사 코드는 2200번이에요. 2200번 회사인데 요거 풀 때 앞에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문제 다 풀어왔었죠? 사원 등록 박찬하고 김태희, 급여 자료 입력도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볼 건데, 전체 사원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박찬하고 김태희가 불러와지죠? 그럼 박찬호의 총 급여를 봤더니 여기에 2,880만원 있죠?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내용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정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있으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메뉴 있잖아요. 이 메뉴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주택자금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자, 주택자금은 어디 있냐면요, 소득공제죠.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34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과 관련된 공제이고, 그 다음 34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게 주택과 관련된 공제예요. 주택과 관련된 공제는 그냥 주택자 들어가는데 아무 때나 마우스를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봐요. 그럼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들이 다 나오죠. 여기 보면 청약저축이 있고, 주택 청약저축, 그 다음에 여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 있었던 거라 가지고 지금 메뉴가 남아 있는 거지 이거 의미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죠. 이건 전세자금 대출. 자,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있잖아요.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이죠. 자, 그럼 주택자금 입력할 건데, 입력할 때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청약저축,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인데, 그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공제는 요건을 심각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공제된다라고 알려줘요. 공제되면 넣으면 돼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이 청약저축 있잖아요. 청약저축은 본인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 차입금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부양가족 세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시험에 안 물어봐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물론 세대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둘 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하고 이자가 다 돼요. 근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원금은 안 돼요. 이자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짜리여야 돼요. 보세요. 최소 얼마예요? 2015년 이후 차입부는 10년에서 15년 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10년 이상부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럼 볼게요. 그 주택자금에 2016년 박찬호가 가입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돼 있죠. 청약저축은 공제가 돼요.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청약저축은 여기 보니까 칸이 막혀져 있죠. 입력이 안 돼요. 저축 들어가는 거는 어느 은행에서 저축했느냐, 그런 거를 기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메뉴로 가셔야 되냐면요, 여기 연금저축 등 탭 있죠. 여기로 가셔야 되세요. 저축은 연금저축 등 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누르세요. 누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셔가지고 주택마련저축공제 가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 저축구분을 선택했더니 저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저축을 넣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저축이 뭐예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죠. 청약 저축하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청약 통장인데 종합적으로 뭐 다른 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명확하게 줄 거예요. 그럼 갖다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입 연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에서 주어진 거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 가입일이 2016년 4월 1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를 넣어야 되는데, 금융회사가 국민은행이죠. F1을 누르고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8423-02-064230. 납입금액은 3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연말정산 입력 가볼게요. 저축, 청약저축이 있는데, 청약저축은 여기에 40번 주택 마련저축소득공제에 주택 청약 저축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이쪽 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금액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 소득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여기 입력이 되면은 여기 72번 결정세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결정세가 어차피 0이긴 해요. 왜냐면은 공제받을 항목이 많아요. 앞에서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확 받아버렸기 때문에 결정세는 0인데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모두 다 입력을 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공제 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여기에 주택과 관련된 거에 마우스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요. 그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여기 있죠. 여기 넣는 거예요. 대출기간이 있고 거주자가 있는데, 거주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빌렸을 때예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대출기간 부분에 입력을 하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분이라고 돼 있죠. 얼마를 차입했어요? 그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예요? 180만원이죠? 1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과 관련된 거 입력을 해봤고, 그 다음 신용카드 볼게요. 자, 신용카드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 거를 일단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신용카드 입력할 때는 먼저,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도 공제가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형제자매 사용부는 안 된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리고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안 따지는데, 뭐는 따지냐면요, 소득은 따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의 범위에 보면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도 공제가 되고, 그다음 직불카드, 선불카드도 공제가 돼요. 그리고 선불카드도 되는데, 이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명식은 되는데 무기명식은 안 된다라고 썼죠. 그 다음에 학원비 지로 납부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면은 신용카드 공제가 됐었는데, 바뀌어가지고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거는 신용카드 공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뭐 그렇게 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육비 공제가 그 취약자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가 되죠.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신용카드를 법인의 비용이나 개인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 결제한 거,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은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교육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도 신용카드 공제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공과금 낸 것도 신용카드 공제 안 돼요. 그리고 국외에서 사용한 것도 신용카드 공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산, 뭐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신용카드 공제가 안 돼요. 자동차 중에서 중고차는 구입액의 10%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신용카드가 있는데 본인이 있죠.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죠. 얼마만 돼요? 2천만 원만 되겠죠. 그럼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42번 란에 입력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눌러요. 가에 신용카드에 넣는데 2200에서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안 되니까 2천만 원만 넣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이 있는데 해외여행 시에 현지에서 사용된 금액 300만 원 있잖아요. 자 1이 나이가 만 22세이고 그 소득 금액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는 안 따지기 때문에 자 1도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 되냐면요. 300을 뺀 1200만 돼요. 3200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형제자매 사용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었죠. 무시. 그래서 가의 신용카드란에 넣으면 돼요. 시험에서는 뭐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영수증, 직불 선불카드면 직불 선불카드, 전통시장에서 썼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썼으면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지출액이면 도서 공연비를 지출했다라고 문제에서 명확하게 줄 거예요. 주는 대로 입력하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볼게요. 자, 연금저축은 어떤 칸이냐면요. 여기 59번 칸이 있어요. 59번. 이쪽 란 입력하시면 되세요. 59번 란에. 자, 근데 저축자 들어가는 거죠. 저축은 바로 입력이 안 되고, 여기 연금저축 등 탭을 이용해야 돼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있죠? 이쪽에서 입력을 하는데,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저축이 있죠. 차이는 뭐냐면요. 가입연도 차이예요. 연금저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이고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이에요. 그럼 지금 연금저축이 가입이 언제 됐냐 봤더니 2008년 4월 10일날 가입됐대요. 그럼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개인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연금저축을 선택하면 돼요.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금에 대한 가세체계가 달라져가지고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부분에 대한 거랑 2001년 1월 1일 가입분에 대한 거랑 그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2번을 선택하시고 F2 누르시고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1, 2, 3, 4, 5, 6. 납입금액은 3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제대상 금액이 안 뜨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어차피 세금이 빵이라 가지고 공제대상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납입금액만 정확하게 넣으시고 공제대상 금액이나 소득세액공제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주의해야 될 게 본인만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꼭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볼게요. 자, 보험료는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연말정산입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60번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이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그럼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은 부양가족의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의 뭐를 따지냐면요. 나이하고 소득을 따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뭐는 안 따지겠어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진다라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장성 보험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떤 보험은 안 돼요?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보험이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에서 저축성 보험료라고 언급이 안 돼 있는 거는 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문제에서 저축성 보험은 명확하게 저축성 보험이라고 알려줘요. 근데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을 뺀 나머지가 다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보험료에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가 있죠. 이건 어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의 자동차 종합보험료,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성이 아닌 거는 다 보장성으로 생각하세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내면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는 게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료 되겠죠. 여기 넣으세요. 여기 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메뉴가 지금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다가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1의 생명보험료인데 자1이 거기 신용카드 부분을 보세요. 신용카드 부분에 자1의 나이가 만 22세라고 돼 있죠. 뭐 이거 오타긴 한데 자1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자1이 나이가 25세예요. 예. 근데 뭐 어차피 22세나 25세는 안 되는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풀었던 618페이지 사원 등록, 예, 그 사원 등록이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자1 박일성 있잖아요. 나이는 25세인데 지금 답이 문제에 만 22세라고 돼 있어요. 뭐 어차피 안 돼요. 20세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1은 나이에서 걸려서 안 되고, 그 다음 모를 보세요. 모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있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되겠네. 소득이 없으니까. 이건 장애인 난에 넣으세요. 6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비 볼게요. 의료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의료비가 구분이 돼 있죠. 난임시술비, 장애인, 본인, 경로자,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난임시술비나 장애인, 본인, 경로자는 한도 없이 전액 다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의 거는 총급의 3%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몰라도 되겠고 여러분들은 그냥 해당하는 칸에 구분해서 잘 넣으면 돼요. 죄송해요. 의료비 공제는 500만원 한도가 아니라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돼요. 일반 의료비는. 몰라도 되죠.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이 경로자가 있잖아요. 이 경로자는 몇 살 이상을 이야기하냐면요. 65세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그 경로 의대 공제 있잖아요. 추가 공제. 그건 70세 이상이었죠. 의료비 공제에서 경로자는 65세 이상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보약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그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안 되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안경이 되는데 안경 같은 경우에는 얼마 한도로 된다라고요? 50만원 한도로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입력해 볼게요. 의료비에 문제 보세요. 문제 의료비에 모의 청각 장애인의 신경통 치료비가 있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난에 돼요.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을 안 따지는 거 그것도 아셔야 되겠죠. 나이하고 소득을 안 따지니까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다 돼요. 그 모의 청각 장애인의 신경통 치료비인데 모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모의 나이가 서이순 씨잖아요. 69세예요. 65세가 넘었죠.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보험료 부분에 모의 나이가 66세라고 돼 있죠. 그것도 오탄데 69세로 고쳐주세요. 그럼 66세나 어쨌거나 66세나 69세나 뭐 다 되는 거죠.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돼요? 선택하는 칸이 경로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죠.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경로자에 넣어도 되고 장애인에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장애인란에 넣겠습니다. 경로자에도 해당하고 장애인에도 해당하니까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장애인. 자, 그냥 자1에 독감 치료비가 있죠. 자1 이건 일반이겠죠. 일반에 70만원. 그러니까 난임시설비, 장애인, 본인, 경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란에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본인의 보약구입비가 있는데 본인의 보약구입비 안 되죠. 보약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1의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있는데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얼마 한도로만 된다라고 했어요? 안경이잖아요. 안경은 50만원 한도로 되니까 일반단에 50만원 얹어가지고 1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우스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취약자 아동, 초중고, 대학생, 본인,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그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취약자 아동의 학원비는 되죠. 근데 취약한 이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학원비가 있는데 대학원비는 부양가족의 대학원비는 안 되는데 본인의 대학원비는 돼요. 자, 그리고 의료비 공제 받을 때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부양가족이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나이는 안 따지는데 뭐는 따지냐면요. 소득은 따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중에서 그 교복 구입 비용 있잖아요. 교복도 되는데 얼마까지만 돼요? 교복은 50만원까지만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출하는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이런 것도 교육비 공제가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가 있죠. 요거는 본인만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국비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국비 지원 받은 부분은 빼고 실제로 자기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 중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쪽에 들어가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는데 얘는 천하무적이에요. 다 돼요. 뭐 직계 전속도 되고 그냥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지고 무조건 지출하면 다 되는 게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교육비에 자 1의 대학교 수업료. 자 1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돼요. 그럼 대학생에다가 25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3 유치원 교육비가 있는데 만 6세고 소득 금액이 없대요. 되겠죠. 이게 취약자 아동이죠. 취약자 아동은 학원비, 유치원비 다 되죠. 어린이집 다 된단 말이에요.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8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대학원 수업료가 있는데 배우자는 일단 소득에서 걸려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비는 부양가족의 대학원은 공제가 안 되죠. 자, 그 다음 모친에 대한 원격대학 교육비가 있는데 직계 전속은 안 돼요. 그래서 무시. 자, 그 다음 기부금 볼게요. 기부금은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의 나이는 안 따지나 소득은 따져요. 기부금은. 자,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에 따라서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으로 나눠지는데 법정 기부금은 학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 그 다음에 이재민, 그 다음에 또 법정 기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그 다음에 정당에 기부한 거. 자, 근데 정당에 기부한 거는 중요한 게 본인만 돼요. 부양가족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당에 기부한 거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력할 때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가 다르게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란 있잖아요. 63번 기부금란에 마우스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가 다르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정당해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법정 기부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에 들어가는 단체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법정 2월, 법정 2월이 있는데 이건 됐어요. 몰라도요. 기부금은 2월 공제가 되는데 그 작년도에 한도 초과로 인해서 공제 못 받은 거는 올해 2월, 그 작년도에 한도 초과로 2월 된 거는 올해 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몰라도 되겠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있는데 얘도 몰라도 돼요.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 있죠. 그 다음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있죠. 두 가지는 지정기부금이에요. 지정기부금 단체는 어디가 있느냐? 먼저 종교단체가 있어요. 이건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서 한도가 더 적어요. 그래서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은 따로 빠져 있고, 그 다음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들이 있느냐? 먼저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느냐? 불의똑기 단체,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올해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어린이집이 있었죠. 자, 그 문제 볼게요. 기부금에 본인 명의의 국방헌금이 있는데 얘는 법정이죠. 국가니까. 그러면은 법정당의 기부금에다가 2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인 명의의 교회헌금, 교회는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1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 배우자 명의의 불우이토끼 성금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이죠. 불우이토끼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 안 들었구나. 그 지정기부금 단체에 그 불우이토끼 성금도 있어요. 불우이토끼도 지정기부금이에요. 1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부친의 경로당 후원금 있는데 부친이 소득이 없으니까 되겠죠. 경로당은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의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자 붙은 거는 몰라도 되겠고, 당의 기부금이 올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단체 외랑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예요. 자, 확인 누르면은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지정기부금 단체하고 법정기부금 단체의 금액이 반영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입력을 해봤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연말정산 입력, 여기다 입력하는 문제가 반드시 100%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를 섞어놔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에 속했고, 다 넣어놨어요. 그냥 공작목
될 만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공작목을 거의 다 넣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거보다 작은 게 나올 거예요. 이만큼 큰 문제가 안 나와요. 여기서 뭐 한 네다섯 가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태희 입력해 볼게요. 김태희 102번 김태희 클릭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태희 볼게요. 자, 650페이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김태희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내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 등 소득공제 메뉴 요거 네,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요거 3개 하라는 문제예요. 1번 문제는 다시 649페이지 가볼게요. 649페이지 1번에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어떤 거를 완성하래요? 연말정산 입력을 완성하라고 돼 있죠. 이것만 작성하면 되는 문제였었고 김태희는 요거 부양가족 소득공제까지 요거까지 작성하라는 문제인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실무라고 하면은 이거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실무에서는 이걸 작성해가지고 연말정산 입력 메뉴에 자동 반영을 시키는데 시험에서는 요거 작성하는 문제가 이때까지 한두 번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일단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할 때도 유용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650페이지 2번 문제인데 김태희, 자, 김태희가 있잖아요. 부양가족 소득공제 메뉴에서 김태희가 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옆에가 보면 기부금이 있죠. 기부금 5가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별,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내역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이나 그 다음에 뭐 월세, 주택 관련된 거는 본인만 되잖아요. 본인만 되는 거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부양가족이 공제 가능한 거는 부양가족 소득공제에서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럼 먼저 김태희부터 지출한 걸 입력해 볼게요. 보험료부터 보험료 60만원 자동차 종합보험료 되겠죠. 근데 여기 봤더니 자료 구분이 국세청이 있고 기타가 있죠. 이 국세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연말정산 자료가, 그러니까 그 사원이 보험료 쓴 거 있잖아요. 보험료 쓴 거, 그런 자료가 국세청에서 출력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 근로자의 보험료를 1년 동안 얼마 지출했다라고 하는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을 해줘요. 그럼 그 전송된 내역을 근로자는 뽑아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가 국세청 자료예요.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기타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료가 국세청 자료면 국세청 자료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지출액은 모두 국세청 자료인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보험료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를게요. 그럼 보험료가 쭉 나오죠. 여기 국민연금 요건 됐고,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금액들이 자동 반영이 돼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급여자료 입력 있잖아요. 거기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들은 전액 다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동차 보험료니까 보장성이죠. 60만원, 잘못 넣었다. 국세청 란에다가 6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의료비가 있죠. 의료비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요. 그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작성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자, 자료가 국세청 자료죠.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F2 누르시고 본인이죠. 그 다음에 한 건, 건수는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예요? 1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 아니죠. 아니니까 X로 놔두면 돼요. 확인.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구분 난에 전액 공제된다. 전액 공제 대상으로 체크가 되죠. 자, 그다음 교육비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아니다. 본이니까 그냥 지출액 바로 넣으면 돼요. 300. 구분란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취약진 아동은 1번, 초중고 2번, 대학생 3번, 본인은 4번. 본인이니까 4번에 체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자, 기부금란에 가셔가지고 금액을 스페이스바 누르고 F 누르고 본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유형이 뭐냐? 유형은 F 눌러보세요. 법정이 있고 정치자금,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죠. 우리 사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잖아요. 그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1을 선택하시고 기부 내용은 금전 기부처에다가 F2 누르시고 F2가 아니라 그냥 바로 치시면 되겠네. 문제에서 열린교회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 번호가 108-1851981 건수가 이거는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될 거예요.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100만원이죠. 10억원의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이건 됐어요. 몰라도 돼요. 자, 그럼 100만원 넣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요 금액 중에서 한도 내의 금액만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부금 조정란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제금액 계산을 누르시고 불러기를 눌러요. 이제 하면은 공제대상 금액이 떠요. 근데 공제대상 금액이 없어가지고 공제금액 반영 누르면은 누르고 저장 종료하면은 공제대상 금액 100만원 있는데 해당 연도의 공제금액이 안 떠요. 왜냐면은 지금 요 금액이 한도 지금 한도 금액이 한도가 안 나와가지고 공제금액이 안 떠요. 그래서 요 금액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도가 없는데 지금 일단은 가정을 공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넣어버릴게요. 네. 좀 제가 문제를 깔끔하게 못 낸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답지도 공제되는 걸로 돼 있죠.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이 원래는 한도가 안 나와가지고 공제 대상 금액이 없어야 돼요. 없는데 그냥 일단은 있는 걸로 해서 해당 연도 공제 금액에 100만을 넣을게요. 이렇게 100만을 넣겠습니다. 이 문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부금 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는 기부금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실무에서는 기부금 공제 받을 항목이 있으면은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도 구하는 거는 공제금액 계산 누르고 불러기 누르고 하면은 여기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금액이 여기 뜰 거예요. 이 뜨고 만약에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초과 2월액으로 나올 건데 지금 어차피 세금이 빵이에요. 이 사원은 소득공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세금이 빵이라서 한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일단 한도가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100만원 다 공제되는 걸로 가정할게요. 확인. 자, 그럼 기부금란에 100만원 이렇게 입력이 됐죠? 본인. 자, 근데 월세가 있는데 월세는 월세 명세서를 작성해야 돼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여기 임대인명을 적어야 돼요. 맨 밑에 별표 1 보니까 이 부자가 있죠. 주민번호가 6804-182979-381. 유형이 단독주택. 밑에 보면은 유형이 나와 있죠. 단독주택은 1번. 1번 체크하면 돼요. 그다음 면적은 43. 지금 주소지가 서울 간악구 간악로 100 봉천동.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연간 월세액이 얼마냐? 3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제대상 금액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다음 박민자 씨, 김태희는 입력을 다 했어요. 여기 공제대상 항목을. 자, 그다음 박민자 씨는 의료비가 있죠. 여기 박민자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의료비에다가 50만원 넣어요. 자, 50만원 넣는데 얘도 국세청 자료죠. F2 누르시고 누구의 박민자 씨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있네요. 기부금. 정치 기부금은 본인만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안 돼요. 무시. 이순만 보험료 있죠. 이순만의 마우스 갖다 대시고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스페이스바 누르고 일반이죠. 70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 100만원. 네. 근데 그 이수만 봤더니 배우자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근로소득은 총 급여가 300이란 말이에요. 근로소득하고 총 급여는 같은 말이니까 이순만 씨는 소득 요건에서 걸린 거 아니에요. 자, 확인. 그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는 되겠네. 그 다음에 국세청장 F2 누르시고 이순만 금액이 얼마냐면요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가 있냐면요 400만원 있죠. 그럼 신용카드란에 마우스가 떼두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전액소득공제 가능하니까 신용카드란에 2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에 2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돼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부분이 한도가 더 많기 때문에 구분해서 입력. 자, 근데 이허진이 있죠. 이허진 자1이고 장애인이고 소득 없다. 그러면 얘는 요건을 다 충족한 거잖아요. 자, 이허진 씨 나이가 23세라 하더라도 다 충족한 거예요. 자, 의료비가 있는데 성형수술 목적,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래요. 이건 안 되겠죠. 기부금이 있는데 이허진 명의로 동창회에 기부했대요. 동창회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허진 씨와 관련해서는 입력할 게 없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을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요 상단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요거잖아요. 요거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입력 탭에 입력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지출액을 연말정산 입력 탭의 각 항목 지출액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면은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입력을 작성하면은 불러와주는 금액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금액은.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2번 문제는 요 원래 순서가 있잖아요. 연말정산 할 때 순서가 요 4가지 소득명세는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 4가지를 입력하면은 이 4가지 입력한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에 자동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을 생으로 작성하는 거는 실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무에서는 무조건 요 4가지를 작성해가지고 연말정산 입력에서 불러오기라면은 요 내용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앞에 풀었던 649페이지 1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1번 문제처럼 연말정산 입력을 직접 완성하라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649페이지처럼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650페이지 문제는 참고로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2번에서 650페이지 2번에 김태희 기부금 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약간 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르죠.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이 안 나와야지 맞는 건데 답지는 아마 공제 대상 금액을 100만원 입력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 마요. 그냥 하지 마세요. 대강 보세요. 한도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공제금액 계산 눌러보니까 한도가 안 나와. 한도가 안 나와서 다 2월이 돼버려가지고 2월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답지에는 해당 연도 공제금액에 100만원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뭐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셨으면은 어떤 걸 제가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시면은 이해되는 대로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패스.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정산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655페이지 필수 예제를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